여러분 혹시 사고로 전치 12주 이상 진단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말이 12주죠. 의사가 12주 이상 진단을 내렸다는 건 정말 심하게 다쳤다는 거거든요. 같은 부위 골절이라도 상태가 심할 때 나오는 주수입니다. 이 정도 사고라면요, 단순히 치료만 잘 받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금 단위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오가는 매우 중대한 사고예요. 그런데 수술한 주치의는 수술 잘 된 것만 이야기하지 여러분의 중요한 합의금이 걸린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 중상해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중상해 합의금의 핵심 노하우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약 1년 전에 저희를 찾아주신 피해자분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치이는 바람에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무릎 관절 손상이 심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이도 젊고 수술이 잘 됐으니까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애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합의금은 3천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 피해자분요, 사고 당시에 겨우 2살 배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수술만 2번을 하셨고 입원 생활만 6개월 넘게 하셨거든요. 1년 넘게 일은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보험사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 막막함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종적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의 차이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가 다친 경골 고평부는요, 정강이뼈 상단입니다. 즉 무릎 바로 밑부분이거든요.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곳 중 하나라서 여기가 분쇄골절이 되면 걷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연골까지 손상이 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연골 손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 각도 제한이 심해서 장애율이 25%고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끝까지 수술이 잘 됐으니까 운동 각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면서 10% 장애율로 한시장애를 주장했던 거죠. 이때 저희가 제시한 반박 근거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MRI 영상입니다. 뼈는 붙었을지 몰라도 관절면이 정상의 무릎에 비해서 고르지 못하고 연골 손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정도면 나중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무릎 각도입니다.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무릎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하니까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실제 운동 제한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했죠. 최종적으로 장애율 15% 영구장애가 인정됐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하게 금액을 보면요, 후유장애 부분이 약 7천만 원이고 휴업손해가 약 2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나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합의금이 3천만 원에서 6천, 8천, 9천만 원을 거쳐서 1억 1천만 원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조급함 때문에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피해자분은요, 저희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주 이상의 사고는요, 정말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여러분의 불행보다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빨리 그리고 적게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험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주진단 사고는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 사고는요, 누가 끝까지 싸워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요, 저희 보상멘토에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